안녕하세요. 생각쌓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올려볼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제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분야가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분야이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그 자격증 공부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한 시험을 빨리 합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험에 합격하고 싶다면, 제가 말씀드린 시험에 빠르게 합격하고 싶다면 적당히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적당히 공부하라는 의미를 우선 설명하기 전에 앞서서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한 시험은 그 만점을 받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합격을 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예를 들면 80점만 넘으면 합격인 시험을 100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다소 비효율적이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 어떤 자격증을 강의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마 합격하신 분들은 모두 동의하시는 부분일 텐데 우리는 100점을 목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해야 할 범위가 100이 있다면 그 중에서 80점만 맞을 수 있는 양을 공부해도 충분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하자고 한다면 그 범위가 100이 있다면 출제 빈도나 출제 확률이 높은 것은 아니면 좀 이게 합격을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가 7, 80% 영역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영역을 공부는 해야겠지만 그 예를 들면은 불필요한 영역, 출제 빈도가 낮은 영역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시험 합격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너무 모든 영역을 열심히 하려면 안 된다는 의미로 일단 적당히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계산 문제와 같은 특정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그 서술형 문제인 경우에 더욱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뭐 기출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문제집에서 나온 문제들을 풀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과정에 대해서 이게 풀어보고 모범 답안을 확인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범 답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의 주관이 불필요하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예를 들면은 A라는 사례가 있어서 B라는 결론이 내리는 그러한 기출 문제라든가 기존에 출제된 문제가 있는데 A라는 사례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랬다면 어땠을까? 이랬다면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식의 고민을 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적어도 합격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비효율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합격을 위한 거지 그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학습 방법은 특정 주제에 깊이 합하는 방식, 즉 학문의 영역에서 그것을 탐구하고 그 부분에서 어떠한 것을 이제 더 많은 어떤 표현이라 해야 될까요? 고찰?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합격이지 않습니까? 그런 합격을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내가 어떤 특정 문제가 이미 정립이 되어 있는 것을 내 스스로 이 문제의 전제 조건을 바꿔가면서 결론을 바꿔보는 그러한 방법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오히려 내가 어떤 스스로를 그 문제를 전제해서 내린 결론이 오히려 잘못된 결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보통 문제라는 것이 기존에 있었던 이런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사례 아니면 어떤 누구나 인정하는 그러한 그 경우에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그 케이스를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는 것은 진짜 합격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제가 말하는 이 적당히 공부하라는 부분은 합격을 하기 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자라는 말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출제가 빈도가 높고 어떤 부분은 출제 빈도가 낮은지에 대한 이해라든가 아니면은 이 문제를 파악했을 때 이 기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활용하는 거에 대한 이제 그런 고민도 필요할 텐데 우선 첫 번째로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기출 문제를 보면 됩니다. 기출 문제를 보면 몇 번 이제 풀어보다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구나. 난 이런 부분의 영역을 공부해야겠다.
이런 식의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사람들은 뭐 기출 문제부터 풀어보라라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그 분야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지식이 전혀 없다면 제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강의를 한번 빠르게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를 들면 1강 듣고 1강의 내용을 외우고 2강 듣고 2강의 내용을 외우는 것보다 1강부터 끝까지 쭉 다 듣고 그 이후에 기출문제를 풀어서 출제 빈도가 어딘지 확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좀 더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있어요. 그 출제 빈도가 높은 영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모든 걸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고 하나하나 모든 영역을 커버하려고 하다 보면 합격이 굉장히 늦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또 어느 이상 공부를 너무 오버해서 하게 되면 이게 다음날 영향이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을 내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팔 수 있다면 오히려 그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그게 있어요. 그 출제 빈도가 높은 영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모든 걸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고 하나하나 모든 영역을 커버하려고 하다 보면 합격이 굉장히 늦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또 어느 이상 공부를 너무 오버해서 하게 되면 이게 다음날 영향이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을 내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팔 수 있다면 오히려 그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실제로 공부를 하다 보면 되게 물어보면 엄청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이걸 물어봐도 알고 저걸 물어봐도 알고. 근데 의외로 그런 친구들이 수험 기간, 그러니까 공부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긴 친구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아는 것도 시험 합격에 있어서 도움이 되질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 아무래도 좀 제가 이게 횡설수설한 부분도 좀 있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출제 빈도가 출제 영역에 그런 출제 빈도나 어떤 부분이 좀 더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 시험 합격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역을 공부할 필요 없다라는 부분에서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공부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셨다면 정말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들어주신 김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